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당히 흥행이 예상됩니다. 대박이. 빅3 한동훈, 그 다음에 원희룡, 나경원 세 명은 이제 캠프에서 누가 에게 뛰고 있나, 누가 이분들에게 돕고 있나, 이런 문제하고요. 과연 이 세 분이 러닝메이트는 어떻게 할 건지, 러닝메이트 있잖아요.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저는 누누이 말하자면 댓글에서 또 제가 어떻게 저렇게 비판한 분이 많은데 엄중 중립입니다. 저는 누누이, 저는 빈말 안 합니다. 엄중 중립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어느 분들이 뛰고 있고, 제가 볼 때 이번 경기는요, 저는 팀 경기라 봐요. 개인 경기가 아니고, 우리 보통 개인 육상 경기나 수영 경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 명이 개인전이잖아요. 세 명이 달리기 한다, 육상, 또 수영을 한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농구나 배구처럼 팀 경기라 봐요. 바로 이제 최고위원과 그 다음에 당대표가 하나가 원팀이 돼가지고 이게 팀별로 나와서 심판을 받는 이런 측면이 강하다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천하용인 이런 꼴이죠. 옛날에 천하용인 이렇게 팀으로 놓지 않습니까? 이준석계가 천하용인, 천하람, 허나, 그 다음에 그때는 김용태, 그 다음에 이기인, 천하용인 할 때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도부가요, 9명입니다. 근데 당연직 빼고 최소한 이게 한 5명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자기 사람이 있어야 안정되게 지도부가 갈 수 있잖아요.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버리면 지도부가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최고위원들도 확실하게 자기 사람이 한 3-4명, 최 3명 이상 있어야 자기 하면 4명, 그 다음에 지명을 할 수 있고, 대표가 지명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5명이 되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3명 정도는 우리 사람으로 최고위원을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3-4명. 이러니까 이게 팀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구는 5명이 하는데 이번에 5명은 다 당선시키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한 4-5명, 그래도 한 3-4명, 3명 아니면 4명, 이 정도는 이게 러닝메이트 개념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하고 이게 놀지. 또 최고위원들이 잘 손잡으면 그분들이 또 개인 득표를 가지고 당대표에 도움도 될 수 있잖아요. 당대표를 오히려 역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 윈윈 효과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측은요, 한동훈 위원장 측은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러닝메이트는 장동혁, 사퇴했죠, 오늘. 대변인 장동혁 하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박정훈 의원은 제가 서정TV에 며칠 전에 초대해가 방송 2개 올려놨죠. 위정교사 터는 거. 근데 그때 제가 집요하게 최고위원이 나가나 안 나가나 친구니까 안 나간다는 말 안 하잖아요. 이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박정훈 의원은 배현진 의원하고 이게 특수한 관계입니다. 지역도 지역이지만 남매를 할 정도로 이게 정치적 운명도 이게 같이 하는 아주 친한 사이다. 근데 저는 배현진 의원하고 이게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정치권에서는 팩트로 이게 보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하고 김영동 아닙니까? 캠프를 사무실 차리는 게 외부는 장동혁, 그 다음에 내부 살림은 비서실장 안동이 있잖아요. 김형동. 이 두 분이 살림을 살고 이제 최고위원은 그 중에 한 분 장동혁 하고 이제 박정훈 이런 식으로 일단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성하고 청년도 고민해 보겠죠. 여성은 한 명이 무조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성은 이제 원래는 이제 친했던 분은 시각장애인 비례 재선 김예지 이분은 이제 시각장애인 2번이나 비례됐죠. 이런 분들. 또는 이제 부산의 김미애 이런 분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고, 한지아 이런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성 의원들 중에 아마 이제 원외 중에도 윤희숙 이런 분도 있죠. 있기는 윤희숙 뭐 이런 이제 분들을 중에 고민하겠죠. 전략적으로 누가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느냐 이런 데 고민할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은 박상수는 이제 천목회 안 나간다 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안 나간다 그랬고 박상수는. 근데 화성의 뭐 한정민은 조금 이게 너무 젊어서 득표력이 우리 그때 이준석이한테 어부지리 줘버렸잖아요. 좀 이게 득표력에서 어떨지. 그래서 고민이 많은가 봐요. 아마 이제 청년도 하나 내긴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여성, 그다음에 장동혁, 박정훈 이러면 이게 4명이 한 팀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나갈 수 있는 다 되면 이게 뭐 아주 좋겠지만 또 이게 만들다 보면 표가 분산되잖아요. 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아마 러닝메이트 될 것 같고 그 캠프에는 이제 현역만 한 이게 20명에서 많으면 30명, 20, 30명. 근데 108명 중에 한 20, 30명 정도는 지지세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비대위원 할 때 이제 약간 인연을 맺은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 공천이나 또 지역구에 영입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성국 교총회장 있잖아요, 부산에. 이런 분들이 영입회가 상당히 적극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인연, 비대위원들 또는 이제 공천할 때 인연들 도와주고 뭐 영입하고 이런 이제 세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친윤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분화가 됐다 했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배현진, 박정훈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그냥 한동훈 캠프로 대세론을 인정하고 오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한 20, 30명 정도까지는 이게 가능하다. 지지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원외지만 영입했던 이제 대전의 왜 유성의 이상민 이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돕고 있죠. 그 다음에 제 관심 가졌던 박정하 원주의 재선입니다. 원주의 재선 제가 통화해 봤는데 박정하 이분은 원희룡 밑에 부지사인데 원희룡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한동훈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돕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좀 특이한 분이 주진우 있잖아요. 주진우 변호사. 검사하다가 이제 법률비서관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대통령실의 친윤인데 한동훈 위원장을 좀 돕고 있는. 왜? 검사할 때부터 한 위원장하고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천의 검증이라든지 주진우 이분이 해운대잖아, 부산에. 이분이 한 위원장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상당히 돕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 우리 갤럭시 신화 이런 이제 고동진 그것도 영입했잖아요. 의외로 상당한 조직력 원내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까처럼 이제 러닝메이트는 이런 분이 나온다. 왜? 한 위원장이 제일 어떻게 보면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미 준비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출마 결심 저는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상당히 제일 지금은 많이 언론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경원은 이제 먼저 출마를 비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나경원은 이제 실제 이제 뭐 이철규하고 나이 연대 이거는 뭐 좀 본인도 부인했지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친윤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친윤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러면 조직적으로 친윤 후보들이 내를 이렇게 좀 밀어주면 그럼 나는 이제 친윤이는 뭐 이런 거 빼고 나는 친국민이다. 그러면 외연을 좀 확장해서 내가 해보자. 그러니까 친윤들 지지를 먹고 그다음에 친윤을 더 넘어서 가지고 친국민이다. 자기는 이래서 좀 더 외연 확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이제 친윤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게 나와버리니까 본인으로서는 약간의 뒤통수를 맞는 기분 또는 약간의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좀 불쾌하죠. 김기현 대표 때도 연판장을 초선들이 그때 한 40 몇 명인가 돌렸잖아요. 출마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제2의 연판장이나 이런 식으로 이게 가서는 안 된다. 그냥 친윤 반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싸워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당원과 국민을 보고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심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이 이걸 다 극복해야 되겠죠. 뭐 본인이 이걸 극복하고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어떻게 당대표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원희룡 후보 놓은 걸 막 끌 수는 없고 그런 데서 본인이 뭐 불출마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건 극복해야 될 이런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은 조경태 의원, 부산의 조경태 의원 이분이 아마 캠프 자장으로 수락했죠.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요. 조경태 육선이죠 최초로. 그 다음에 또 있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은 이제 워낙 한동훈 위원장 보고 애가 뜨고 배신자가 뜨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꿈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당연히 견제해야 될 거고요. 워낙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도 놓으면 또 경쟁자잖아. 대선 후보. 근데 나경원은 이제 당대표하고 이제 서울시장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도 나경원을 지지한 거예요. 참 이걸 보고 이게 제가 정치에는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다는 느낍니다. 2010년부터 홍준표하고 나경원은 엄청나게 앙숙으로 어르렁거렸거든요. 옛날에 피부과 1억부터 해가지고 홍준표 시장하고 보십시오. 나경원하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치고받은 게 많은데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워낙 미우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나경원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정치는 역시 적과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경원 후보는 일단 굵직굵직한 홍준표 시장의 지지, 오늘 대구 경북에 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경태 육선도 영입했고요. 제가 근데 좀 취재해 보니까 러닝메이트를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 상당히 고민하고 물색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대구 경북에도 왜 그거 당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간 것 같아요. 대구 경북도 뭐 한 명 이런 식으로 러닝메이트를 구성하려고 많이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아직은 이름을 밝힐 때는 아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이나 조경태 의원이 공개 취재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희룡 후보도 워낙 급작스럽게 놓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준비가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 쪽은 이제 제가 보기에 찐윤들 있잖아. 자기들이 대통령 찐윤.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은 이제 누가 말해도 찐윤인데 아마 본인이 처음에는 나경원하고 연대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별로 탐탁지 않게 자꾸 자기는 친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놓으니까 아마 원희룡 후보가 노게 좀 하면서 원희룡 후보를 밀지 않을까. 이철규 의원. 그 밑에 이제 같이 백서 만들면 한동훈과 계속 각을 세웠잖아요. 조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출마까지도 재선이니까 거론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여기 재밌는 게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 취재를 해보면 2조 심판이 거의 이재명과 조국이 아니다. 요즘 여기 2조 심판은 이철규와 조정훈을 심판해야 된다. 한 위원장 캠프에서는 그래요. 왜 백서 가지고 계속 한 위원장을 자기들이 볼 때는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책임론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정훈 의원, 이철규 의원은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요즘 여기 대야당의 공격수로 좀 급부상하는 옛날 방송도 많이 했죠. 뭐 김민전 의원. 요즘 이게 인기는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분이 공격을 그때 김정숙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상김 여사. 그래서 김민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원희룡 캠프에 조정훈, 김민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유영아 변호사도 글을 하나 올렸죠. 뭐냐면 이제 한동훈을 저격하는 이번에 쉬어라. 한동훈을 저격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요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이게 정치적 동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자주 방문하고 연락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견제의 유영아 변호사가 나섰는데
아마 이런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면 원희룡 쪽으로 간접적으로 뭐 출마까지 하겠습니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거의 뭐 변호 지금 이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출마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론되고 있는 이런 이제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젊은 친윤 또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김용태 정도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분들은 이제 김용태는 이제 한동훈 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천목회에도 빠져 있잖아. 김재섭은 천목회에 들어갔는데 김용태는 천목회가 아니고 그거는 또 이게 포천 가평이거든요. 보수. 그렇다면 이게 젊은데 반 한쪽에 선다면 혹시나 이게 원희룡이나 이쪽이 아닐까. 이거는 여러 이제 제가 취재나 제 합리적 추론을 이야기한 거죠. 아직까지 제가 방송에 100%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원희룡 캠프는 이런 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현역 의원들이 직접 캠프에 가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이제 출마하려면 사퇴하면 그건 되니까 캠프에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제2의 막 연판장처럼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대다수 제가 의원들 전화해보면 거의 관망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관망파가 많아요. 친윤 의원들도 원희룡인지 나경원인지 좀 관망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굳이 한동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척질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관망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현역들의 판세는 뭐 상당히 우리무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요즘 젊은 또 방송을 제가 하니까 평론가들 중에는 상당히 한 위원장 쪽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젊은 층 또는 방송을 좀 하는 평론가들은 많고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또 어르신들은 한동훈이 반대하는 분도 여론이 만만치는 않아요. 팽팽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더 이합 집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곧 런닝메이트도 다 이제 드러낼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조금씩 지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앞으로 계속 날마다 이제 전당대회는 한 2꼭지 정도씩 소식을 왜 흥미진진한 아주 이제 드라마 저는 올림픽보다 더 관심이 있을 거로 봐요. 이걸 국민적인 우리 대흥행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 괴멸되다시피 한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외연도 확장되면서 또 더 하나가 되는 단단해지는 이런 데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전당대회 소식도 실시간으로 가장 또 정확하게 저는 다 통화는 되니까 다 정확하게 취재해서 가능한 한 공정하게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